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직장인 싱글입니다.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결혼이란 건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닌지 작년 가을에 결혼 앞두고 파혼 후 아직 만나는 사람 없이 혼자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 파혼이야 흔히 있는 일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마음 아픈 일을 당하면서 파혼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제 자매도 하나 없는 말 그대로 혈혈단신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흔히 말하는 고아가 바로 접니다. 요즘은 고아라고 하면 예전보다야 편견이 없다고 하지만요. 제가 결혼하면서 느낀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예비 시가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의 홀대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았어요. 게다가 제 옆에서 가족이 되어주겠다는 예비 남편도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가족들 입장을 대변하더라고요. 단지 부모 형제가 없다는 이유로 저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되기는 싫었습니다. 제가 파혼하고 느낀 건요. 물론 파혼하길 잘했다는 마음은 당연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과연 든든한 부모 형제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런 무시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제가 파혼하고 나서 저와 정말 어릴 때부터 친한 보육원 친구가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는데요. 친구는 조금 일찍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자상한 남편과 좋은 시댁 만나 어릴 적 상처도 치유했다는 친구인데요. 파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며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 봐라. 세상에 그 집안처럼 고아라고 무시하는 집안만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부모 형제 없다고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 인간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자존감 낮게 숙이고 들어갈 필요 전혀 없어. 나는 오히려 파혼했다고 하니 속이 다 시원해. 파혼 잘한 거야. 너 나랑 오늘 실컷 맥주나 마시고 털어버리자. 나는 이제 남자는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뭔가 이런 일 한번 겪고 나니까 두 번은 못하겠다 싶다. 그냥 결혼 안 하고 지금처럼 돈이나 벌면서 혼자 살까 봐. 무슨 소리야. 세상에 너 같은 애를 남자들이 가만 놔둘 것 같아? 미리부터 그런 소리 할 거 없어. 아마 네가 사귄 기간이 길다 보니까 지금은 엄두가 안 나는 거지. 암튼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대. 나도 그건 경험자로서 확실히 알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저것 복잡한 생각 말고 무조건 너 행복한 생각만 하자. 친구의 위로에 힘을 얻은 건 사실이지만 파혼 직후에는 솔직히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었고 내가 먼저 파혼하겠다고 선언한 건데도 참 씁쓸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하더니 그래도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니 지금은 그때 힘들어했던 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느껴지긴 하네요. 가끔 주변에 파혼한 경우를 보면요. 부모님이나 형제가 큰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부모 형제가 든든하게 있는 분들은 가족이라는 존재가 공기 같아서 평소에는 존재 자체만으로 힘이 된다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제가 홀로 고군분투한 파혼 사연을 들으시면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고 많은 응원과 위로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남자친구와 제가 연애를 꽤나 오래 한 것도 저를 은근히 무시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대학을 다녔지만 동아리 연합에서 만나 20대 절반을 그 사람과 함께 보냈고 서로 취업하고 자리 잡는 동안 힘들 때 옆에 있어주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살면서 막연하게 나는 결혼을 남들처럼 쉽게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지만 혹여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과의 결혼은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사귈 때부터 남자친구에게 제가 부모 형제가 없는 고아라는 건 미리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늘 편견 어린 시선이 익숙했던 저는 늘 미리 저의 약점을 말하고 떠날 테면 지금 떠나라는 식으로 관계에 있어서 여지를 주곤 했는데요.
당연히 남자친구에게도 솔직하게 말하고 이런 내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떠날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던 남자친구는 그때만 해도 저와 마찬가지로 학생이었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변했을지언정 그때는 서로가 참 순수했던 나이긴 했어요. 오빠, 사실은 내가 부모님이 안 계셔. 학교 들어가기 전에 2분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컸는데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를 책임져 줄 가족이 아무도 없더라.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보육원에서 지내다 독립했어. 다행히나 보육원에서 나왔을 때 교회 도움으로 그룹홈에 지내면서 대학교 입학도 한 거야. 나는 서로 사귀려면 처음부터 이런 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혹시 이런 내가 부담된다면 오빠한테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을 줄게. 제가 처음에 고아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 남자친구도 당혹스러워하긴 했어요. 그게 정말이야? 나는 네가 너무 밝고 명랑해서 전혀 몰랐어. 고아는 뭐 맨날 우울하게 다녀야 하나? 그런 편견 때문에 내가 더 밝게 지내는 이유도 있어. 내 말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너한테 뭔가 구김살 같은 걸 못 느꼈다 그거지. 난 절대 편견 같은 거 없어. 그냥 유정이 너 참 대단하게 느껴진다.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좋은 대학교에 들어오기까지 하고. 아마 나 같으면 절대 너처럼 하지 못했을 거야. 그땐 내가 내 인생 끌어올리는 방법은 무조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 재수하면서 등록금 모으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그랬지 뭐. 지금은 과외하니까 그때보다는 풍족해. 이제 취업하면 월세 탈출을 목표로 해야지. 그럼 학비도 전부 네 힘으로 한 거구나. 그래서 중간에 휴학도 한 거고. 나 도와줄 사람은 오직 나뿐이거든. 어쨌든 오빠가 이런 내 처지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쉽지 않게 말한 거일 텐데. 솔직히 말해줘서 내가 오히려 고마워. 근데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만나는데 가족이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남자친구는 그때 제가 가족이 없다는 것은 둘 사이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이라는 걸 현실적으로 고민하지 않았고 자기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도 몰랐을 테니까요. 저보고 참 대단하다고 기특하다고 말해주던 사람인데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와 오래 사귀긴 했지만 늘 마음속에는 내가 다른 사람처럼 행복하게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자식 있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법이잖아요. 만약 내가 남자친구와 반대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우리 부모님은 고아인 딸의 배우자를 좋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반겨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은 늘 했어요. 그래서 혹여 예비시댁에서 나를 반대하거나 처음에 달가워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감수할 건 감수하고 상처받지 말자고 늘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연애한 기간이 무려 7년입니다. 7년이 생각보다 긴 시간이긴 해요. 그 사이에 저는 취업을 했고 남자친구도 제가 취업하고 나서 1년 후에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전공이 경영이었는데 대학교가 명문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취업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하면 다 아는 메이저 증권회사에 졸업하자마자 취업했어요. 결혼 준비할 때만 해도 제가 받는 연봉이 남자친구보다 많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긴 했지만 학벌이 저보다는 떨어져서 그런가 취업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때 자격지심을 가지고 저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제가 먼저 취업하고 나서 남자친구가 취업 준비하는 동안 제가 나름 도움을 많이 주기도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때 저에게 많이 고마워하면서 나중에 절대 내가 잘한 거 잊지 않고 갚아주겠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헌신하다가 나중에 헌신짝 되는 거 아니겠지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남자친구는 말도 안 된다면서 웃어넘기곤 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다정하고 나한테 잘하는 남자라고 해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변하기 마련이더군요. 자기를 위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인 저에게 본인이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오랜 연애가 서로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되면서 점차 처음 순수했던 마음도 변하더라고요. 물론 먼저 변한 건 제가 아니지만요. 처음 결혼말 나왔을 때가 제가 딱 30 되던 해였습니다.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한 건 아니고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말을 꺼냈어요. 그때는 마침 제가 운 좋게 지금 사는 아파트에 당첨되기도 했고 직장에서 승진도 해서 연봉도 여자치고는 많이 받던 때기도 했어요. 결혼 안 하고 이대로 연애만 하고 살아도 아쉬울 것도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마침 자기 부모님에게 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연애를 길게 하면서도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에게 제 얘기를 했다는 걸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 말을 먼저 해서 놀란 게 사실입니다. 결혼? 이렇게 갑자기? 나야 30이라 언제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지만 오빠는 조금 이르지 않아? 집에서도 부모님이 결혼 천천히 하라고 했다며. 그건 작년 얘기지. 올해는 우리 어머니도 부쩍 결혼하라는 말을 하시는 거야. 우리 부모님도 나 연애하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긴 했는데 한 사람이랑 줄곧 만나는지는 모르셨을 거야. 너 얘기하니까 조금 놀라시더라. 조만간 데려와서 인사시키라고 하시는데 너는 어때? 부쩍 결혼 얘기를 하신다는 그 사람 부모님 때문에 저를 인사시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남자친구보다 제가 오히려 결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요. 딱 하나 제가 부모 형제가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오빠 부모님들한테 나 어떤 사람인지 전부 말씀드렸어? 그럼 다 말씀드렸지. 말씀 못 드릴 이유가 뭐 있어? 아니 오빠, 내가 명문대 나오고 오빠보다 연봉도 더 많은 직장 다닌다는 사실 말고 내가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도 얘기했냐고 묻는 거야. 결혼이야 나도 하고 싶지만 어쨌든 오빠는 부모님이 계시니 결혼하기 전에 나에 대해 전부 아셔야 하는 게 맞아. 그러자 잠시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오래 사귀어서 그런지 저는 남자친구 반응만 봐도 거짓말을 하는지 딱 알거든요. 아마 아직 저에 대해 모든 사실을 다 말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빠, 적어도 내가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는 부모님도 아셔야 하지 않을까? 물론 오빠를 보면 부모님도 분명 좋은 분이실 거고 나에 대해 편견이 없으실 테지만 그래도 자식 일에는 다를 수 있는 게 부모거든. 내 친구들 결혼할 때도 보니 그렇더라.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미리 말했으면 좋겠다고 남자친구에게 부탁했는데요. 아마 남자친구도 저의 생각과 같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선뜻 입이 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사실은 집에 일단 인사 가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혹시 부모님이 당혹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말대로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말씀드릴게. 그런데 그리 말하고 나서 한동안 저에게 인사하러 가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대충 이유가 짐작되었지만 남자친구가 먼저 말할 때까지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을 때인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사실 너한테 그동안 말 못한 게 있었어. 결혼 말이야. 결혼 문제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왜 이런 말을 꺼내는지 대충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부모님한테 솔직히 말했더니 나 별로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거구나. 괜찮으니까 사실대로 말해줘. 그랬더니 딱히 부정하지는 않더군요. 저는 충분히 그 사람 입장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사귄 기간이 몇 년인데요.
제가 결혼에 목매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막상 만나는 사람 부모가 반대하는 뉘앙스를 느끼니 제 자신이 참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반대는 무슨, 사람 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시겠어.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반대라기보다는 걱정을 하신 거지.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보지도 않고 무작정 고하라는 이유로 반대하실 분들이 아니라면서 남자친구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내가 외동이라서 우리 엄마도 나름 욕심이 있으셨나 봐. 근데 너랑 오래 만났다고 하니까 차마 대놓고 싫다고 말은 안 하시더라. 대신 걱정이 되신데 아무리 똑똑하고 야무져도 부모 없이 자란 티가 나기 마련이라고 하시더라. 나보다 학벌도 좋고 연봉도 많고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다고 해도 어머니가 굳이 그런 조건만 따질 거면 더 좋은 혼처도 많다고 지금 말고 결혼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설득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그럼 지금은 생각이 바뀌신 거야?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서 보자고 하시는 건데? 왜긴, 내가 그동안 네 자랑을 얼마나 했겠냐? 결혼 준비도 나보다 네가 더 잘 되어 있다고 했지. 연애할 때 네가 나 많이 도와줬다는 말 하니까 차마 모진 말을 못 하시더라. 암튼 우리 엄마 걱정하시는 거 너도 예상 못한 건 아니잖아. 엄마가 마음 바꾸기 전에 와서 얼굴 한번 보자고 하시니까 가서 점수 제대로 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아, 그래? 어쨌든 어머니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건 아니네. 뭐 그건 나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나 자신 과장해서 막 포장할 생각은 없어. 오빠 어머님이 좋은 분이시라면 내 진심은 알아봐 주시겠지? 그럼. 너도 만나보면 알겠지만 우리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야. 분명 너 실제로 보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내 말 믿으래도? 저리 호언장담을 하더니만 한 가지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근데 유정아, 내가 너 혹시 마음 상할까 봐 미리 말해두는데 결혼 전에는 무조건 우리 엄마가 하는 말에 토달지 말아주라. 엄마가 하는 말이 말도 안 된다고 해도 일단 무조건 알았다고 하기? 그것만 지켜줘. 그럼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결혼할 수 있어. 내 말 믿지? 뭐? 무슨 말을 하실지 어찌 알고 무조건 알았다고 하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뭐 처음부터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실 뿐이겠어. 그냥 내 말은 아들 가진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욕심을 많이 포기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달라는 거지. 결혼 준비만큼은 우리 엄마가 하라는 대로 토달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해줄 수 있지?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알겠어. 오빠 말대로 할게. 그 말에 저리 대답은 했으나 어쩐지 그 말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는 걱정했던 것보다 속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길 마음속에는 긴장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님 없이 자란 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혹시나 내가 아들에게 한참 못 자란 사람으로 여기시진 않으실지 걱정이 앞섰죠. 그러나 집에 도착해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내 불안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첫인상도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상냥하셨고 시아버지도 내내 많은 말 없이 웃는 얼굴이셨습니다. 어서 오너라. 네 얘기는 그동안 우리 상현이한테 많이 들었어. 오늘 긴장 많이 했을 텐데 그럴 필요 없어. 그동안 이런저런 생각하느라 너 마음고생 많았을 줄로 안다. 예비 시어머니 첫마디는 내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이 나왔지만 죽어라 참았어요. 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에 긴장이 풀렸는지 저는 조심스레 답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식사하는 동안 제가 불편을 느낄 만한 질문은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일부러 더 가족 얘기는 피하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눈으로는 저를 천천히 살피시더라고요.
어린 시절 참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잘 버텼니? 상현이 말 듣자니까 너 참 대단하더라.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갔고 취업도 아주 잘했다고 들었어. 네가 우리 아들보다 연봉도 많다며? 우리 아들은 아직 결혼 준비고 뭐고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는데 너는 살찌까지 미리미리 청약으로 준비도 해놓고 참 대단하구나. 그 말에 살짝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싫은 소리를 예상했건만 이런 칭찬을 들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환경이 안 좋다 보니 조금 악착같이 공부든 뭐든 했으니까 결과가 좋았던 거죠.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빠야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랑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저처럼 절박하지 않았을 테니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분명 제가 느끼기에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시모 말에 저는 살짝 움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냥한 어머니 말투 속에 뭐랄까 저를 좋게 말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어찌 생각하는지가 느껴져서였죠. 운이라니. 내 보기에는 너는 부모 복 없는 게 절반을 깎아먹은 셈인데 순전히 네 노력 덕에 우리 아들같이 좋은 남자도 만나고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겠니? 솔직히 네가 다른 집에서는 며느리로 들이기에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니거든. 솔직히 나도 처음에는 반대라기보다 결혼 서두르지 말고 더 만나고 결정하라고 한 게 사실이야. 근데 자식이기는 부모 없는 법이잖니? 내가 집까지 분양받았다는 소리 들으니까 보통 내기가 아닌 듯해서 얼굴 한번 보자고 한 거야. 그런데 실제로 보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구나. 시어머니가 웃으시는데 칭찬인 듯 하면서도 묘한 그 말에 가슴이 선득하더라고요. 어쨌든 인사드린 첫날 어머니는 천천히 알아가자고 하셨고 결혼 준비도 본인이 직접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네가 엄마가 안 계시니까 이제는 나를 엄마 대신이라고 생각해라. 내가 하는 말도 엄마가 하는 잔소리라고 생각하렴. 나도 아들 하나뿐이고 딸이 없으니 너를 딸처럼 생각하기로 했어. 내 딴에는 정말 큰맘 먹고 너 받아들였다는 점은 너도 이해해다오. 네, 어머니.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요. 감사합니다. 어쩐지 서글픈 마음이 들었지만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겠다는 말에 그래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인사드리고 난 후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당연한 일인 것이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니 양가 의견 조율할 것이 없었죠. 거의 예비 시어머니 의견에 맞추다 보니 이견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을로 하자시기에 그해 가을로 결혼 날짜를 먼저 잡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겠다는 의미를 저는 그때만 해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제가 이룬 것들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미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와 잘 상의해서 결혼 준비하면 순탄하게 결혼하겠구나 싶었어요. 제 결혼 소식을 듣고 친구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저와 어린 시절부터 친구인데 그 친구는 조금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걱정과 고민을 하던 그 친구는 정말 좋은 시어른들을 만나 이미 두 돌 지난 아기도 있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연애하면서 그 친구에게 여러 가지 고민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저에게 그랬거든요. 예비 시댁에 인사 가서 고하라고 무시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말고 결혼 엎으라고요. 자기는 저처럼 좋은 학교 나오지도 못했고 직장이 좋은 곳이 아니어도 시어른들 예쁨 받고 산다며 기죽지 말라고요. 솔직히 제 남자친구보다 제가 훨씬 아깝다는 말까지 하면서요. 그때는 웃고 넘겼는데 제가 큰 산 하나 넘었다고 말하니 친구도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종종 저에게 연락을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남자친구 없이 저 혼자 따로 보자고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나를 더 알고 싶어 하시는 건가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만났죠. 하지만 따로 본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보여주셨던 상냥한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은근히 무시하는 둘을 점점 내비치시는 경우가 많아 저 혼자 속으로 끙끙 앓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카페에서 따로 만났을 때 시어머니는 갑자기 결혼해서 따로 살지 말고 합가하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유정아. 내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다만 그동안 너 보니까 부모 없이 자라서 참 안 됐다 싶기도 하고 이참에 결혼하면서 부모 정이 뭔지 알게 해주고 싶더구나. 너 어차피 입주할 아파트도 2년이 넘게 기다려야 한다며? 차라리 결혼하면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떻겠니? 그 집은 나중에 봐서 전세 주고 그 돈은 다른 데 투자해도 되는 거잖니. 그건 내가 조언해 줄 테니까 나만 믿어라. 너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니까 외롭지 않게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 부모 없이 자라서 고생 많았을 텐데 이제라도 우리랑 살면 얼마나 좋으냐. 나도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 하나뿐이라 내보내면 마음이 스산할 것 같은데 어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배려로 들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혼 후의 제 삶을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어머니 속내가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합가하는 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오빠랑 상의해 볼게요. 당연히 따로 산다고 생각했던 터라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아마 어머니는 제가 좋다고 할 줄 알았나 봅니다. 돌려서 싫다고 말하는 제 대답을 들으시고는 저를 싸늘하게 보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하겠다는데 너는 나를 심으로 보는구나. 네가 마음을 안 열면 나도 딱 그만큼만 너를 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생각을 해보겠다니까 시간은 주마. 근데 똑똑하게 생각해야 할 거야. 너는 이런 일에 조언해줄 식구가 없으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런 데서 고아 티가 나는 거야. 아, 어머니 뜻을 거역하자 단숨에 심한 말을 내뱉는 모습 보고 그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는 종종 저를 고아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툭하면 하시는 말이 제가 보고 배우고 자란 게 없다는 말과 당신이 저를 가르쳐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네가 부모에게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어른들한테 싹싹하지 않은 것 같아. 그건 내가 좀 가르쳐줘야겠다. 넌 어찌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니? 늘 어른이 전화를 먼저 하게 만들어야겠어? 분명 처음에는 나를 칭찬하셨던 분이었는데 저를 깎아내리며 함부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가 좋은 대학에 남들 다 부러워하는 직장 다니면 뭐하니?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 없이 자란 티는 나기 마련이야.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너한테 가르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그 말은 마치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 상기시키려는 듯 들렸습니다. 자꾸 그런 상황이 반복되자 처음 예비 시모를 봤을 때 감정은 점점 사라지고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과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남들처럼 함도 보내고 처가 사랑도 받으면서 결혼시키고 싶었는데 참 속상하다. 설마하니 내 아들을 상견례도 안 하는 결혼을 시킬 줄은 몰랐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아무리 내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 해도 시어머니의 말들은 저를 점점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잘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집 가족으로 잘하고 지내겠습니다. 라고 바보같이 말했습니다. 그저 예비 시모에게 예쁨 받고 인정받고 싶어서요.
어머니 말과 행동이 처음에는 강도가 약했지만 점차 저에게 상처가 될 정도로 수위가 높아졌고 저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제가 고아라고는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요. 저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봐서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일이 터진 게 웨딩 촬영을 불과 일주일 남겨놨을 시점이었어요. 저는 그때 어머니가 결혼해서 같이 살자는 말에 확답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고아라고 해서 결혼해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에 저는 족쇄처럼 숨이 막혀 대답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분명 어머니가 그냥 하신 말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결혼 전 꼭 다짐받을 일이 있다며 저와 남자친구를 호출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동안 나 하는 말에 확답을 안 하니 답답해서 안 되겠다. 결혼 전에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상현이한테는 말해놨다만 아마 우리 집 식구 되려면은 내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거야.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게 오늘 당장 집으로 오렴. 어머니 말투를 듣는데 왠지 그날 뭔가 사달이 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오라는 어른 말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 예비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미 퇴근해서 와 있었는데 저에게 눈을 찡긋거리더라고요. 자기 엄마 말에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하라는 신호였지만 저는 못 본 척 지나쳐 어머니 앞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작정을 하셨는지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차 한 잔 내주지도 않으시고는 눈짓으로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에 앉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앉아서 내 얘기 마무리 짓고 밥 먹는 게 낫겠지? 자, 이거 한번 읽어봐라. 설마 이게 소위 말하는 예단 혼수 목록 뭐 그런 건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내민 종이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비 부부들은 결혼 계약서를 쓰기도 한다는데 이건 뭐 제 입으로 말하면서도 참 어이가 없네요. 어머니가 꼭꼭 한자 한자 눌러 쓴 종이에는 이유정과 김상현의 결혼 조건이라는 제목이 거창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 종이를 단숨에 읽어내려간 저는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니 오히려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부모가 없이 자랐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로 시작해 여러 조건을 적어 놓으셨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같이 저를 호구로 보는 것들이라 참 놀라웠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조건이에요? 결혼 조건이라니요? 결혼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 줄은 몰랐네요? 제가 부들거리며 하는 말에 어머니는 여전히 싸늘한 표정으로 대꾸하시더군요. 말 그대로 네가 내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지켜야 할 조건이야. 그동안 너를 잘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역시 네가 고아로 자라다 보니 어른 말을 우습게 알더구나. 아무래도 확실하게 종이에 적어서 가르쳐 주는 게 나을 듯 싶어서 오늘 부른 거야. 그러더니 강압적인 태도로 종이에 적힌 조건을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부모 없이 자랐으니 잘 모르겠지만 사실 월급 관리라는 건 부모가 하는 게 맞는 거야. 이제까지는 네 마음대로 했는지 모르겠다만 결혼하면 네 월급 관리는 내가 해주마. 그러니 월급 통장은 나한테 맡기도록 해. 저는 기가 막혀서 일단 어머니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내가 음식은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겠니? 그러니까 결혼하면 나한테 배워서 음식도 다 하도록 해라. 음식이란 게 원래 자주 해야 느는 법이거든.
힘들어도 배운다고 생각해라. 아참, 같이 사는 건 당연한 거야. 니들 초대 나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같이 사는 걸로 하고 그때 가서 분가 논의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듯 싶구나. 유정이 네 생각은 어떠니? 시어머니는 월급을 맡기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랐는지 제가 분양받은 집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조차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으니 이런 큰 재정 관리는 네가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내가 재테크 경험도 많으니 너 분양받았다는 그 아파트도 나한테 맡기면 우리가 더 잘 관리해 줄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니 어머니 의도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건 나를 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호구로 보는 거였죠. 내 삶과 내 재정, 심지어 내가 애써 마련한 집까지 어머니는 저의 흠을 잡아가며 본인이 차지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칼에 어머니 말을 거절했어요. 이런 황당한 경우에 생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생각이라니요, 어머니. 저는 당연히 이런 조건 지킬 생각 없는데요. 그러자 어머니가 황당하다는 듯 눈을 부라리시더군요. 제가 왜 이런 거지 같은 조건을 지켜가며 결혼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 제가 부모님이 없지만 부모님 없다고 해서 기본적인 능력도 없는 전응아가 아니잖아요? 제가 왜 모든 걸 어머니한테 의지하고 맡겨야 하는 거죠? 저는 싫은데요? 황당한 건 모든 조건마다 제가 부모 없이 자라서 뭘 모른다는 말이 들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능력조차 없고 모든 걸 그들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듯한 내용들이었죠. 조건은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때의 당혹감과 분노는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부모 없는 게 죄도 아닌데 결혼 날짜까지 다 잡고 나서 이제 와서 이런 조건을 내밀다뇨. 아마 어머니는 제가 부모만 없을 뿐이지 아들에게 부족한 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 본인이 더 잘 아셨을 겁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는 자기 아들이 어디 가서 서른에 고연봉에 집까지 있는 여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고아인 제 배경은 마음에 안 들지만 다른 조건은 마음에 드니 그걸 약점 잡아 저를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심산이었던 거죠.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결혼을 엎어야 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내민 종이를 구겨서 던졌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어디서 베어먹은 버르장머리냐며 저에게 호통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서 그런지 보고 배운 게 없구나. 지금 이 버릇없는 태도는 뭐니? 너는 예의란 걸 몰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보고 배운 게 뭐가 그리 교양 있는 사람이라서 예비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을 싹 다 차지하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집까지 빼앗으려고 하세요? 다른 게 도둑질이 아니라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하는 짓이 바로 도둑질이에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에 굳어졌고 시어머님이 더 어이없다는 듯이 비웃으시면서 이러더군요. 부모도 없는 년이 남자한테 여우짓 하는 것만 배워서 우리 아들 꼬셔놓고는 이 정도도 못하겠다는 거냐? 저는 아줌마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가 없는데요. 그만하시죠. 지금 아줌마 저한테 하시는 행동 정말 추합니다. 그러자 저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이유가 없긴 왜 없냐고 제가 부모 없이 자라니까 예의란 걸 못 배우니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말하는 꼬락서니가 버릇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모진 말을 하는 건 사실 그때가 저도 처음이었습니다만 독해져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따위 결혼 안 하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어머니야말로 대체 그 나이 대대로 예의라는 걸 글로 배우셨나 봐요. 예의란 걸 모르시니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며느리감한테 이런 막대먹은 짓을 하시죠. 더 말할 것도 없네요. 저는 어머니가 내민 그 개떡 같은 조건 따위 지킬 생각 없거든요. 이따위 결혼을 제가 왜 하겠어요. 어머니 아들 아니라도 저 좋다는 사람 많아요. 저 아쉬운 거 하나 없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개소리하지 마시죠. 어머니 아들이랑 파혼할 테니 어머니 조건 잘 지키고 살 며느리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어머머, 너 지금 우리 아들이랑 파혼하겠다는 거야? 파혼하면 누가 손해인지 정말 몰라서 그래? 누가 손해인지는 잔머리 굴려가며 계산 잘하는 어머니가 더 잘하실 텐데요. 제가 부모 없다는 거 하나 빼고 어머니 아들이랑 비교해서 모자란 게 뭐죠? 학벌도 제가 더 좋고 연봉도 제가 더 많거든요. 이래도 제가 손해인가요? 제 말에 어머니는 대꾸할 말이 없고 분한지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놈의 못 빼어먹었다는 말은 그날 골백 번은 들은 것 같네요. 오고 가는 언쟁이 심각해지자 남자친구는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어머니를 말리는 게 아니라 저를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이 사람을 7년간 봐왔던 모습이 다가 아니구나 싶어 한순간에 정나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짝 소리가 나며 남자친구는 자기 뺨을 부여잡았고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이런 꼴 보여주자고 결혼하자고 했어? 나는 이딴 결혼 안 해. 내가 뭐가 못나서 그동안 노력으로 내가 일군 걸 전부 당신 가족한테 갖다 바치겠냐? 사람 약점 잡아서 가스라이팅 해놓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건 오빠도 매한가지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우리 오늘 이후로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와 수년째 껴왔던 커플링까지 빼서 집어던져버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집에서 나가는데 등 뒤아대 대고 그 사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너 이놈의 자식! 초년 따라 나가서 붙잡기만 해. 그날로 너랑 나 부모 자식 인연은 끝나는 줄 알아. 내 아들 뺨 따고 때린 년한테 장가 보낼 생각 나도 없어. 남자친구요? 그 마음 약한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엄마 말을 듣더라고요. 그날 저는 파혼과 함께 긴 연애도 끝냈습니다. 물론 나중에 남자친구가 연락 와서 자기 엄마 대신 사과하겠다느니 엄마가 요구한 결혼 조건은 말도 안 된다느니 하며 수습하려 했지만 저는 다시 한번 파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사람 엄마도 한 번인가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사과는 받겠다고 하니 끝까지 사과는 안 하고 조건은 없었던 일로 하겠다나요? 그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전화 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그제야 그 사람도 제가 아까운지 붙잡아 보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제가 미쳤다고 그런 꼴 당하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겠습니까? 그래도 말귀는 알아듣는 사람이라 얼마 후 우리는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파혼 후 한동안 저도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긴 했어요. 제 처지가 불쌍하기도 하고 생판 모르는 남에게 그딴 요구를 당한 게 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아라고 무시하는 그 집안과 가족이 되지 않은 게 정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선택할 수 없었던 일이 마치 제 흠인 것처럼 말하며 그걸 핑계로 마음대로 저를 휘두르려 했던 예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합니다. 아마 남자친구는 어떤 여자를 만나더라도 그 집안과 결혼까지 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글재주가 별로 없어서 사연이 얼마나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별거 아니라고 그저 이 일도 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지나가는 똥 밟는 일일 뿐이라고 위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친한 친구도 제 옆에 있고 직장도 있고 충분한 돈도 있는데 기죽을 일이 뭐가 있겠나요? 앞으로도 저는 기죽지 않고 늘 그랬던 것처럼 떳떳하고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